네, 안녕하십니까. 코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마이크로 ORB, 강좌에서 이제 마이크로 ORB로 실제 FC와 컴패니언 컴퓨터 간의 로스트 환경에서 마이크로 ORB로, 연결하는 방법, 즉 DDS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C와 제슨 컴패니언 컴퓨터를 연결을 우선 하시고요. 성능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로다가 네트워크 케이블로 이더넷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픽소크 6XF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더넷 케이블이 이더넷 포트가 FC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C-Wave 6 플러스 버전부터는 이더넷 버전이 C-Wave FC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ART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더넷으로 연결하면 속도가 거의 얘는 100mbps고 UART는 1메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1600 보드 레이트여가지고 1메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능 측면에서 마이크로 로스 환경에서 이렇게 지연 없이 통신을 하려면 이더넷으로 필수적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FC에서 설정은 큐그라운드 컨트롤 들어가셔갖고 마브링크 콘솔 메뉴에 들어오셔서 마브링크 콘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FC에다가 이더넷 설정하는 방법은 저희 이제 교재에 쿼드 non-GPS 자율주행 드론 제작 및 운용 교재에 Q500 사용 가이드에 픽소크 6X 이더넷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설정 부분에 들어오시면 여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슨 컴패니언 컴퓨터 쪽도 네트워크 설정을 이더넷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슨 컴패니언 컴퓨터 쪽은 제슨은 10.0.0.3으로 내부 IP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픽소크 6X FC는 10.0.0.2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콘솔 창에서 이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니까 한 줄씩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하면은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한 줄씩 실행을 시키면 네트워크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캣에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시고 넷맨에서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면 if config 해서 보시면 네트워크 잡힌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핑 해가지고 제슨 쪽하고 통신이 되는지도 10.0.0.3 이게 이제 제슨 지금 컴패니언 컴퓨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 IP고 FC의 IP가 10.0.0.2로 잡힌 거 볼 수가 있고, 핑을 해서 제슨 쪽하고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서, 이게 핑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핑이 안 되면은 네트워크 설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슨 쪽에서. 그래서 제슨 쪽에 네트워크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는 설정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제슨의 우분투에 지금 이더넷 설정되어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0.0.3 어드레스 IP 버전 4에 매뉴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스크를 255, 255, 2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DNS는 그냥 오토매틱 하고 라우터도 오토매틱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이더넷 케이블을 그냥 연결하면 자동으로 여기 10.0.0.3으로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니까 요거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FC하고 케이블만 연결해 주시면 통신은 별 문제 없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설정을 필히 맞추시고요. 요거 설정까지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슨에서 우리가 이제 로스트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 지금 환경을 보면 버전 2의 이제 폭시 버전입니다. 이게 제슨 나노여 가지고 지금 제팩이 저희 쿼드 컴패니언 컴퓨터 SD 카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제슨 나노에서 폭시 버전 쓸 수가 있습니다. 로스트에 폭시 버전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폭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스트 폭시의 기본 DDS가 이 마이크로 XRC DDS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해 주기 위해서 여기 매뉴얼에 있는 대로 우리가 PIP로 엠파이도 설치해주고 셋업 툴 이런 거 설치를 해줍니다. 제슨 나노 쪽에. 그 다음에 클론 해가지고요.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 여기 설치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앞전에 설치를 해놨는데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 그래서 요거대로 설치해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빌드를 쭉 하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빌드가 되면 실행을 해보면 마이크로 XRC DDS UDP4에 P8888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UDP의 8888 포트로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 XRC 에이전트를 우리가 이제 그 PX4FC 실제 FC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FC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FC 쪽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FC 쪽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FC 쪽에, 실제 FC 쪽의 설정을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트의 이제 DDS 브리지로 실제 FC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트 쪽에 에이전트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시작하기 위해서 FC 쪽에서도 설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FC 쪽에 보면은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XRC DDS 관련된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파라메타에 마이크로 XRC 검색해 보시면 마이크로 XRC DDS config라는 파라메타가 기본은 disabl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enable로 바꿔줍니다. enable로 바꿔주는데 어떤 포트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더넷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더넷. 그 다음에 save 해서 OK 하고요.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한번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재부팅이 되고 나서 다시 마이크로 XRC DDS 파라메타를 보면 아까 하나밖에 없던 게 여러 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DDS 에이전트 IP가 있어요. 에이전트 IP. 에이전트가 즉 누구죠? 예, 컴패니언 컴퓨터죠. 예, 그래서 에이전트의 IP를 넣어주는데 이 IP가 10진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10진수로. 예, 우리 지금 IP 체계는 이거는 지금 16진 이게 32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16진수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시면 저희 교재에 보시면 config 요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IP입니다. 에이전트 IP를 지정하는데 IP가 인티저 32 타입으로 정수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IP를 인티저로다가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툴스 밑에 convert ip.py가 있습니다. 우리 툴체인에 보면 그래서 cx px4 오토파일럿 툴체인은 PC에 있죠. px4 오토파일럿 밑에 이거 저기 웹에서 이거 IP를 10진수로 바꿔주는 것도 그 사이트 보면 나오는데요. 꼭 이걸로 안 해도 되겠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툴스 밑에 convert ip.py라고 있습니다. convert ip convert ip.py 있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실행시켜줘야 돼요. 파이썬 3 convert ip.py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IP 어드레스를 넣어주면 돼요. IP 어드레스를. 그래서 IP 어드레스인데 에이전트의 IP 어드레스, 즉 제슨 지금 컴패니언 컴퓨터의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면 10.0.0.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167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값이 실제로는 IP 10.0.0.3이에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부팅 하라고 나오는데 다른 것까지 마저 설정하고 재부팅 하죠. 그 다음에 DDS 도메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DDS 도메인 아이디. 그래서 기본이 0인데요. 이거 만약에 내가 도메인 아이디를 바꿔서 쓰고 싶다면 이거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DS 키는 세션 키예요. 세션 키도 이것도 바꾸고 싶으면은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DDS 키는 마이크로 XRC DDS 키인데 다중 클라이언트, 즉 단일 에이전트가 아닌 멀티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한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우리는 이제 1대1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0으로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도메인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거 DDS 파티시펜트 컴피그라고 해서 그 참가자 구성 파일이 있습니다. 구성 파일.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브릿지 시간 동기화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FC가 버전이
이게 예전 버전인 것 같아요. 1.14.3인데 지금 1.15점대죠. 최신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여기 파라메타가 좀 이제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파라메타하고 이게 좀 틀립니다. 통신이 없습니다. 펌웨어에 1.15.4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파라메타가 다 안 나오면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파라메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XRC DDS. 아까보다 파라메타가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IP는 아까 바꾼 거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도메인 아이디 0으로다가 그냥 놔두고 DDS 키는 1, 그 다음에 DDS 포트는 8888 기본 포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시펀트 컴피그의 파라메타가 있는데요. 이 파라메타는 여기에서 로컬호스트만 쓸 건지, 아니면은 커스텀 파티시펀트 페이 다른 파일을 쓸 건지, 그거를 설정하는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기본으로다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DDS 싱크, 이 싱크 C가 있고 싱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을 싱크하는 거하고 타임 스탬프에 그 동기화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럭까지 동기화 시킬 거냐, 타임까지 동기화 시킬 거냐, 이렇게, 요 파라메타가, 최신 버전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싱크 타임은 이제 그 타임 동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타임. 그래갖고, 그, FC의 타임하고, 컴패니언 컴퓨터의 타임하고를 서로 동기화 시켜주는 거죠.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고, 클럭은 이제 클럭까지 동기화를 시켜주는 건데요. 클럭까지 동기화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교재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BX4 도큐먼트에 마이크로 RB 쪽에 DDS 쪽 파라메타 싱크 씬에 대해서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클럭까지 동기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클럭을 동기화 시켜주는 그 두 개가 어떤 클럭까지 동기화 시켜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그거는 이쪽에 보면은 시스템 클럭 에이전트의 클럭하고 동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시스템 클럭을. 그래서 DDS 에이전트하고 DDS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동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화에 대한 부분, 여기 앞전에 조금 이 부분에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DDS 통신하다가 어떤 그 동기화 문제가 생기면 요거를 그 이네이블 시켜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럭까지는 동기화 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선으로 다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고
뭐 클럭을 동기화 시켜줄 정도까지 어떤 그 통신에 문제가 될 정도로 지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지연이 발생되면 또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럭은 동기화 시켜주지 않고 타임 스탬프만 동기화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재부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Backbeat hang mode. Preflight fail. High accelerometer bias. 네, 자 이렇게 통기화를 해주고요. 그 이제 FC 쪽에서 마이크로 XRC DDS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XRC DDS 클라이언트 스타트 해주고 -T 옵션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UDP로 연결하겠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이름 주고 그 다음에 호스트 IP를 줍니다. 해서 우리 이제 제슨에다 연결해야 되니까 10.0.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네임을 줍니다. 이거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네임 스페이스를 드론이라고 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우리가 마이크로 XRC DDS를 이제 실행시켜 봅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에서 여기 콘솔에서 실행시키시면 돼요. 콘솔에서 마이크로 XRD DDS 클라이언트 스타트 UDP H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10.0.0.3 이렇게 주고 마이너스 N 네임에서 드론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보면 태스크 already running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그 이제 마이크로 XRC DDS 는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스테이터스를 보면 지금 현재 러닝이 돼 있고 에이전트 IP가 10.0.0.3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에다가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 커스텀 파티시펀트는 노고, 로컬 호스트 온리는 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그럼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 제슨 쪽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거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포트만 8888로 열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에이전트 쪽에서는 뭐 따로 해줄 게 없고 그냥 8888 포트로 그냥 실행만 시켜주면 FC에서 이렇게 와서 붙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었을 적에는 아까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XRC DDS를 실행 안 시켰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죠.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 토픽을 이렇게 상태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아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행까지는 서로 돼서 이제 DDS로 FC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로스에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 보겠는데요.
제슨 0.3 제슨 컴패니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요. 168 제슨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스를 사용해서 이 DDS를 통해서 FC하고 로스2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로스2 워크스페이스에 소스 밑에 이 px4 로스콤하고 px4 메시지 요 두 개가 이제 px4 FC하고 DDS를 통해서 마이크로 ORB를 쓰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요 두 개의 패키지는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요 두 개의 패키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거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로스트 개발 환경 설정 쪽에 로스트 작업 공간하고 여기서 소스 디렉토리 복제하실 적에 무조건 이렇게 그냥 git 클론에서 옵션 아무것도 안 주면 기본적으로 최신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를 가져와요. 이러면 FC의 버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 지금 FC의 펌웨어 버전이 1.15.4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 ORB의 버전도 1.15.4입니다. 근데 이 px4 가지고 우리가 로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패키지가 꼭 필요한데, 로스 패키지인데, 로스 패키지의 버전이 FC의 패키지 버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x4 메시지 git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여기 브랜치가 있어요. 브랜치가. 그래서 릴리즈 1.15 이렇게 브랜치가 있죠. 그래서 이 릴리즈 버전 요거를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m-rf px4 메시지 하고요. 이게 예전에 저도 설치를 해 놓은 거여서 다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요거 설치를 할 적에 git 클론 하는데 -b 브랜치 옵션 줘서 릴리즈 1.15.4 버전으로다가 0.4까지는 없나 보네요. 1.15 버전으로다가 가져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URL 틀렸나? 릴리즈 1.15 맞는데 메시지 이 디렉토리가 생겼네. 메시지스 네, 1.15 그래서 1.15 버전의 px4 메시지 요 패키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PX4 로스콤 요것도 마찬가지로 git 클론에서 생성을 해주는데 마이너스 B 옵션 해갖고 릴리즈 1.15 똑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패키지를 내려받은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콤 빌드 해서 다시 빌드를 해줍니다. 패키지를. 네,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 뭐 3개 패키지 스탠다드 에러라고 나오는데, 뭐 요거는 그냥 워닝이기 때문에 지금 워닝도 다 걸러내도록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어서 기본 콜콘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싱을 해주고요. 자, 소싱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C에서 실제로 센서 컴바인드 리스너라는 어플리케이션, 로스2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센서 컴바인드 UORB 메시지를 가져오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이크로 ORB 중에 센서 컴바인드라는 마이크로 ORB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앞전에 저희 강좌에서 그거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앞전 강좌 영상 참고하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시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실제 FC에서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FC에 지금 마이크로 ORB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DDS, XRC DDS로 실제 FC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 센서 컴바인드 리스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실제로 이렇게 센서 컴바인드 이 노드가 하는 게 마이크로 ORB 토픽이죠. 토픽 센서 컴바인드 토픽이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자이로하고 가속계 내용을 표시해주는 토픽이 되겠고요. 이걸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PX4의 마이크로 ORB를 로스2의 XRC DDS를 통해서 실제 FC와 로스2의 컴패니언 컴퓨터에 있는 로스2의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을 해서 FC의 센서 컴바인드 토픽을 마이크로 ORB 토픽을 로스2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그런 예제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꼭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추가로 보너스, 보너스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센서 컴바인드 리스너로 가져오는 건 토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2 토픽 명령어로도 이 토픽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2 토픽 리스트 해서 보시면요, FMU out 하고요, 센서 컴바인드라고 토픽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U가 바로 이제 실제 FC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토픽이고요.
센서 컴바인드 토픽이 발행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로 ORB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행되는 토픽들이 로스트 메시지로 토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이 토픽들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센서 컴바인드 토픽의 내용을 뭐 여기 노드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로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로스트 토픽 에코 해가지고요. 센서 컴바인드 토픽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찍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용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와 가속계의 토픽이 로스 토픽으로 들어본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